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비보존 헬스케어가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828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10시 4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비보존 헬스케어는 6%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비보존 헬스케어의 대주주가 비보존이죠. 네, 그래서 비보존이 지금 이 회사의 대주주로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비보존이라고 하는 회사는 비마약성 진통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전반적으로 이 비보존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을 최근에 좀 인수를 했죠. 여기 보시면은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루미마이크로가 이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비보존이 앞으로 신약을 개발을 하고 비보존이 신약 개발하는 회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발한 약을 이니스트 바이오가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통을 루미마이크로가 완제품에 대한 유통이나 판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비보존 헬스케어가 하는 이런 이제 시스템의 하나의 종합 제약 그룹으로 좀 지금 탈바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비보존 헬스케어의 오피란제린이라고 하는 비마약성 진통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 내에서의 독점 실시권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체결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이제 국내에서 독점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비보존 헬스케어가 또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국내에서의 임상 3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비보존 헬스케어를 통해서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비보존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 이 종목은 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딱히 비보존 이슈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텔콘이나 이런 쪽은 빠지고 KPM테크나 이런 쪽도 별다른 이슈가 없는데, 비보존 헬스케어만 또 움직이기 때문에 딱히 어떠한 비보존 쪽에서의 좋은 이슈가 나와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이 종목의 자체적인 수급적인 부분들이 오늘 상승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종목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3천억 원이 좀 넘는 지금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지만, 좀 아쉬운 건 이 종목에 들어가는 수급이 외국인들도 잘 안 들어와요. 이 종목에 외국인들도 안 들어오고, 들어온다 해도 거의 단타성이죠. 단타성이고, 그 다음에 투신의 입장에서도 12만 주 들어갔다가 이틀에 걸쳐서 나가고, 14만 주 들어왔다가 14만 주가 나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얘네들도 거의 단타인 거죠. 단타로서 접근을 또는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 기타 법인에서 나오는 물량인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전환사채 물량이 최근에 상장되고 나서 이제 그런 물량들이 계속 좀 터져 나오는 상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런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주가 상승을 이용해서 전환사채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 최근에 상장됐던 부분들이 차익 매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일단은 비보존 헬스케어의 기술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주가의 흐름들 자체가 저는 이제 바닥권이죠. 거의 바닥이다라고 봐도 무방한 자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여기서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때 터진 거래량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 이 부분들을 과연 좋게 볼 것이냐 나쁘게 볼 것이냐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래량, 우리가 이런 격언이 있죠. 주식 시장에 차트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왜냐면 거래량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돈이 들어온 흔적인 거고, 거래량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돈입니다. 누구는 팔았지만 누구는 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거래량을 이때 들어온 거래량을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는 결국에 이때 상한가나 이 상승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터졌던 이 시점, 상한가나 이런 거래량이 좀 터졌던 시점에 가격을 안 깨면 저는 좋은 거래량으로 봅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쁜 거래량은 이걸 깨고 내려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비보존 헬스케어는 이때 당시 상한가 가면서 거래량을 터뜨렸고, 그때 당시에 가격을 잘 지켜주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전 영상에서도 비보존 헬스케어에 대한 언급을 드릴 때 이때 들어온 거래량은 좋은 거래량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이 의견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제가 뭐 그런 뭐 개인적인 사견이죠. 개인적인 의견을 저희 채널에서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누군가의 관리가 좀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의심이 된다라고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주가를 올리면서 주가가 이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올리면서 누가 이제 사들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개인들도 샀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버티고 했다는 걸 뭐 세력들이 샀다라고 봐야 되는데, 걔네들이 이제 주가를 올리면서 샀기 때문에 평단이 높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올려놓고 주가를 빼면서 21선 깨면서 개인들 손절시키고, 5일선 깨면서 개인들 손절시키고, 그 다음 60일선 깨면서 뭐 손절시키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손절성 물량이 나오니까 그런 물량들을 받아가면서 평단을 계속해서 낮춰가는 건데,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좀 됐다 싶으면 주가가 또 다시 움직이는 건데요. 이랬을 때 제가 이제 뭐 이 종목의 최대 바닥은 한 1,800원 정도 내지 1,900원 정도, 장기 이평선들이 밀집해 있는 이 구간하고 거래량이 터졌던 이 구간 정도에서는 바닥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봤던 부분이고, 아무리 얘네들이 세력이라고 해도 이 밑으로 더 빼기에는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결국에 이제 시간과의 싸움인 거죠.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이제 언제 가느냐, 시간과의 싸움인데, 때마침 이때 이제 뭐 뜬금없이 거래량이 한번 터졌어요. 뭐 별다른 이슈는 없었는데 어디서 갑자기 거래량이 한번 터졌고, 그 이후에 5일선 위로 올라타면서 연속해서 상승의 흐름들을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방향, 주가의 방향이 5일선 위로 올라간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우상향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 5일선 이탈 전까지는 저는 뭐 가져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이전에도 뭐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수급 분석을 조금 이제 해드렸는데요. 이때 당시에 주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지만 저는 이때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올라갔다가 다소 상승폭이 좀 감소는 했지만 뭐 이 종목의 수급이 다시 밑에서 살아났고 여전히 다시 갈 수 있는 힘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뭐 어제 좀 빠졌고 엊그제 좀 올라갔었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이 흐름, 이 거래량에서는 큰 의미를 둘 게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냥 5일선만 타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주가가 또 터졌어요. 근데 오늘도 뭐 별 이슈는 없습니다. 별 이슈는 없는데 주가가 터졌는데, 역시나 오늘도 이제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던 부분들, 역시나 매수의 거래량이 터지고 주가가 좀 정체되지만 음봉에서 뭐 거래량이 크게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또는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이 가능한 그런 이제 거래량이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판단이 듭니다. 제가 이 비보존 헬스케어가 지금 올라갔을 때 최대 갈 수 있는 자리를 한 2,600원대, 2,650원대로 보고 있거든요. 최대 올라간다면 그 정도로 일단은 보고 있는데, 반대로 밑으로는 1,800원대, 1,900원대를 바닥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 한에서의 하나의 큰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혹시라도 매매를 하시다가 좀 물려 계신 분들, 또는 단가를 높게 형성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거래량 수급도 상당히 좀 좋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주가가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5일선이 계속해서 지켜지고 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5일선을 좀 타보면서 가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5일선을 타면서 어차피 뭐 단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5일선을 타면서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좀 리스크 관리나 이런 정도, 또는 본전 정도까지 올 때까지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수준, 또는 이제 뭐 본전 정도가 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30% 빠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닥이라고 보는 구간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손절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내가 합리적으로 정리를 좀 할 수 있다, 또는 비중을 좀 줄일 수 있다,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국면에서 해주면 좋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2,400원대 있던 300원대 있던 뭐 이런 부분에서 올라올 때 각자만의 단가에 따라서 비중 조절이나 리스크 관리는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그럼에도 최대 간다면 2,650원 정도까지는 가능한 이런 이제 하나의 큰 박스권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시점으로, 현재 시간에서 5일선이 안 깨지고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요, 홀드 관점이고요. 이 위에서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홀드 관점이고, 밑에서 종목을 잡으신 분들은 일부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로 5일선 이탈 전까지는 한번 가져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거래량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5일선도 계속해서 타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음봉에서 대량 거래량만 터지면
안 터지면 돼요. 이렇게 가다가 음봉에서 대량 거래량만 터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더 뻗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5일선 이탈 전까지는 좀 더 수익 극대화나 뭐 이런 관점에서 끌고 가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뭐 비보존 헬스케어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0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의 이유와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하락하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